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편TV 미국의 속살 그 민낯. 네. 미국의 선거는 미국은 금권선거의 나라인가? 제 2부로 네, 2부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미국은 이 일반 그 유권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나가서 떨어졌다고 해서 한국처럼 망하고 그런 일은 없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돼가지고 그 전에 들어간 돈을 갖다가 물론 한국에서는 보존을 좀 해주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걸 본전을 뽑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부정부패는 어디든 하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사는 곳은 다 예, 비슷하다고 근데 봐야죠. 좀 이렇게 그 정도가 그렇죠.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부정부패 얘기를 좀 해봐야죠. 예. 예. 혹시 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얘기는 어때요? 아주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그런 분 그렇죠. 같은데. 이제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국의 그 옛날에 그 박모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만큼 또 선거에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셨던 제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특이한 게 그 주지사를 2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주지사를 2번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1대 2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1대 2대 그다음에 한참 있다 5대 6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점프를 했죠. 근데 그 사이가 28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뭐 주지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또 재밌는 거는 캘리포니아 그 많은 주지사 부자가 주지사한 집은 이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팻 브라운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네. 2년 그러니까 4년 텀을 2번 하고 네.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이 한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이 누구죠? 그분이 우리 저 영화에도 나오셨지만 캘리포니아 출신 중에 주지사 출신에서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을 한. 그렇죠. 유일하게. 그리고 또 그 몇 안 되는 공화당 출신의 그 주지사면서 맞아. 또 이 대통령이 되신 그분이 그분이죠. 이제 예. 주지사를 한 동안 그 8년이 지난 다음에 전임 주지사의 아들 이 제리 브라운이 30대인데도 예. 불구하고 주지사가 된 거죠. 그리고 8년을 했어요. 2번. 그리고 그 1975년도에 첫 번째 주지사가 됐잖아요. 네. 그때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그 닉슨 대통령이 네. 차이나를 갔어요. 그때 이제 모 대통령이 보여주는 거야. 야, 니네는 뭐 이렇게 쓰지.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 의술이 좋아서 마취를 침으로 해. 그러면서 수술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닉슨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야. 근데 이렇게 각 주지사들을 보니까 민주당 출신의 그리고 동양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봤더니 캘리포니아. 그래서 캘리포니아 그 제리 브라운 주지사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요번에 차이나 갔다가 샤킹한 일을 받았는데 야, 이 약만 쓰지 말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너 한번 이 한의 즉 이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전역에서도 가장 그 한의가 센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제리 브라운이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주지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버지 후임 레이건이 주지사를 할 때 그 가주 총무부 장관을 했어요. 총무부 장관, 네. 그러니까 전무이사가 됐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지사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지사를 끝난 다음에 이제 연방 상원의원으로 나갔죠. 그렇죠. 안 됐죠. 대통령 후보도 안 됐죠. 그러니까 줄줄이 낙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끝났구나. 너무 젊은 나이에. 근데 생각해도 나이가 뭐 한 50이나 됐을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지사 물러서고 나서 아예 정계를 은퇴해버렸대요. 그래요? 그리고 90년에 또 다시 대선 후보에 나왔는데 또 클린턴한테 진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끝났는데 반전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민주당 무슨 위원장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나 봐요. 계속 그 정치 언저리에 언저리 있었죠. 계속 놀고 있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 옆에는 오클랜드라는 시가 있어요. 네. 거기 시장이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주지사 했던 사람이 시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로 치면은
뭐 전에 이명박 대통령 했던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저쪽 동네 군수한다. 전주시장 뭐 이런 거 하는 그렇죠. 셈이죠. 예,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는 주 검찰총장을 했어요. 어유 검찰총장까지.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죠. 2010년에 주지사가 되고 2014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연거푸 2번 한 거죠. 예. 근데 이 주지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참 재밌는 게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갑자기 소환하자 뭐 이런 해가지고 그 소환된 주지사가 하나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는데 아주 멋있는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다가 무슨 선거를 했냐면 자동차 등록세가 있어요. 맞아요. 자동차 등록세를 갖다가 뭐 이제 보통 새 차건 중고차건 뭐 이래가지고 뭐 100불 이렇게 되는 건데 어느 해인가 그 해 500불인가? 맞아. 엄청나게 간 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연방 정부랑 달리 이제 이건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차량 등록세를 세게 매긴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이반된 거죠. 이건 마치 어느 나라 대통령이 담배값 올려서 쫓겨난 거라는 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유럽 쪽에서 그 옐로우 자켓 그런 거 같이 그런 같이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리콜 소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선거 리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죠. 별로 하기 이제 그 중에 미국에 리콜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리콜을 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그레이 데이비스라는 그 주지사가 리콜당해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된 사람이 그 유명한 터미네이터 주지사. 그래서 우리는 거버네이터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거버너와 터미네이터를 합쳐서. 예. 그래서 그분도 그 당시에는 참 또 특이하게 공화당 후보로 와서 또 연임까지 하고 그렇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는 조금 힘들었다. 아니 그래도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스캔들이 조금 그렇죠. 보기 흉한 스캔들이 좀 있었지요. 네. 그거를 말고는 그냥 공화당 출신 찍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상위직이 그래도 상원의원 2명과 주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사를 좀 이렇게 보니까 주지사가 되게 재밌는 주지사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그 민주당이 아주 우세 지역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그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복지 혜택도 많이 주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민주당의 주지사가 되면 갑자기 세금이 올라요. 그리고 적자가 나고 살기가 힘들어져. 네. 지금도 벌써 보니까 여러분은 한국은 부가세라고 해서 10%가 붙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판매세라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이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 판매세를 내는데 이번에 보니까 금년 또 4월이 되면서 전 시와 카운티들의 판매세가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이상해. 겁나네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공화당에 되면 맨날 복지 혜택을 줄이고 그 예산만큼 이게 또 흑자를 보게 하는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그때는 또 이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긴 해요. 또 내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선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제리 브라운이 너무 아까워요. 네. 30대부터 주지사가 되는데 이제 80이 돼가지고 38년생이거든요. 30대에 2번 8년 네. 또 그다음에 2010년?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8년에서 총 16년을 하신 분이에요.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한 17년 이상 최고직에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미 80대가 됐으니까 대통령 후보로는 이제 아무도 거론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참 안타까워. 아까운 인물인데요. 네.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고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가 다른 얘기 하실 거 있나요? 이 선거에 빨리 대해서? 그냥 결론 내죠. 네. 결론 낼까요? 네. 예, 그럽시다. 예. 자, 오늘도 이 미국 선거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모은다면 그것은 또한 지지자도 많다. 이런 걸 의미하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모으는 것 덕분에 본전 뽑으는 부정부패는 오히려 적어진다. 아주 좀 컨트라딕터리한 그렇죠. 미국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면요. 막 돈 모금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거 돈으로 하는 이상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그리고 그 미국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고 그냥 겉만 보는 사람들은 미국은 진짜 나쁜 나라야. 자본주의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거만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제 결론은 이거예요. 돈도 못 모으고 서명만 모으는 한국 그 후보 뽑기 이런 방식을 미국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뭐 그냥 어차피 서명은 해뒀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도 안 뽑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돈을 그렇죠. 내면은 꼭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돈을 함부로 안 내요. 네, 그래서 저 유명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거 성경에만 나온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있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하고 관계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가는 곳에는 자연히 나의 마음도 간다. 그래서 미국 선거가 의외로 그 금권 선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된 사람, 인지도가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뽑고 또 노력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선거 제도의 그 밑에 그 펀더멘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도 냈지만 우리 번외편으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있잖아요. 그 로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선출직 공무원인데 로비. 네. 로비를 갖다 이렇게 로비 회사를 통해서 로비를 하는데 이런 게 미국에서 꼭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비를 할 때 그 로비스트를 꼭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금액을 어떤 식의 로비를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까놓고 얘기하자. 어차피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까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잡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에 들어갔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지타산도 계산하고 그런 거 하자는 얘기죠. 한국처럼 그 밀실에서 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걸 음성적으로 해가지고 전혀 이상한 소위 말하는 그 부정부패가 나오고 권력형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아예 초장에 막아버리자.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으로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200년, 300년 가까이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저렇게 간혹 가다 보면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이런 뭐 한국을 포함한 뭐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게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할까? 요번에 이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큰 부패로 몇 조 단위로 해가지고 뭐 우리로 말하면 단군 이래 가장 큰 부패 사건이 났다 그러죠. 참 그거 보면서 그래도 역시 저런 나라는 아직도 뭐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막 도덕이 굉장히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참 그런 게 참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낮에는 음식을 못 먹는 그런 기간이죠. 낮에는 이제 금식하고 있는데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의외로 식료품과 음식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이 먹나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뭐냐면 해가 떠 있는 데는 금식이지만 해가 떨어졌을 때 먹어도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장해놓고 낮에 안 먹을 거 생각하고 2배를 미리 먹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참 그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모럴이라든지 그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면 안 되고 항상 공평하게 뭐 그걸 위해서는 이제 그 국민들도 거기에 맞는 소양을 좀 함께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남이가 뭐 이런처럼 정보다는 어떤 팩트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아서 로비를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정치 얘기로 넘어갔네요. 저희가 선거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 나가는데요. 그렇게 돼서 결론도 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가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걸 다 회수해서 땡겨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좋은 면으로 한번 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오늘 뭐 번외편을 해가지고 괜히 길어지긴 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다음엔 시간 맞춰서 딱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제발.